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후진국 한국으로 간다고? 몇 초 동안 일본 남해안 지진 경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코테츠는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녀의 비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테츠이고 17살에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고등학생들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족도 모르게 간직한 특별한 열정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왔어요. 매일 학교로 걸어갈 때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며 따뜻하고 신나는 느낌이 드는 한 곳, 바로 한국을 꿈꾸곤 했어요. 집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TV에서 항상 한국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위험하고 문제투성이인 곳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크고 진지해서 한국이 두려워야 할 장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친구들도 학교에서 한국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숙제를 마치고 가족에게 인사한 후 몰래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게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침대 밑에 숨겨둔 제일 좋아하는 K-팝 앨범들과 작은 한국 드라마 컬렉션이 있었어요. 이 물건들이 가족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발견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매력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중독성 있는 음악, 뮤직비디오 속의 밝은 색채, 그리고 드라마 속 극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서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또 다른 신나는 세계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그 세계는 열정과 친절,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K-팝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으면 저는 한국의 활기찬 도시를 상상했어요. 밝은 네온사인, 분주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서 반겨주는 따뜻한 얼굴들을 그렸어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최신 음악이나 드라마의 웃긴 장면에 대해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음악을 들을수록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싶다는 욕망이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제 비밀 컬렉션을 발견하신다면 큰 혼이 날까 걱정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자신의 직업이나 평판에 해가 될 것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도 한때 제가 느끼는 그 설렘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지곤 했어요. 가끔은 세상에 오직 저만이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반 친구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한국 발라드의 감미로운 소리나 K-팝 그룹의 우아한 댄스 동작을 꿈꾸곤 했어요. 이런 비밀스러운 순간들이 제게 특별함을 느끼게 해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만요. 언젠가는 이 제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어요. 그때가 되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하곤 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김치나 비빔밥 같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어쩌면 한국어도 유창하게 배우게 될 날을 기대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비록 지금은 단지 비밀스러운 꿈으로만 남아있지만요.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한국 노래를 들을 때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밝혀주는 숨겨진 열정이었어요. 지금은 가족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제가 얼마나 멋지고 안전한 곳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 꿈을 간직하며 음악과 드라마를 들으며 행복을 느낄 거예요. 저는 어느 조용한 저녁, 아버지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는 걸 알고 음악을 들으러 아버지 서재를 들어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신문지와 몇 개의 폴더 뒤에 숨겨진 한 묶음의 서류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 서류들은 평범한 학교 노트나 친척들의 편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무언가 심각하고 거의 비밀스러워 보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졌어요. 서류들은 빨간 리본으로 단정히 묶여 있어서 더욱 신비롭게 보였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천천히 그 리본을 풀었어요. 맨 위에 서류를 펼쳐보니 전에 본 적 없는 자세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서류들에는 한국의 여러 장소들이 언급된 계획 목록, 지도 등이 있었어요. 고층 아파트 계약, 심지어 해운대라는 해안 지역에 대한 언급도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아주 신중하게 계획한 듯 각 페이지마다 명확하고 직설적인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서재 안의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방 안은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서류들 한 장 한 장의 말들이 저를 더욱 호기심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왜 아버지께서 TV에서 한국에 대해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 궁금해졌어요. 마치 비밀의 문을 열어 숨겨진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마치 가족이 모두 위험하다고 말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더 읽어보니 이 서류들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숫자, 날짜, 심지어 건물과 거리의 스케치까지 포함된 정성스러운 문서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중요한 여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흥분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저는 몰래 케이팝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제 이 서류들이 그 꿈을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아버지께서 과거에 한국에 가셔서 그 아름다움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서류들에는 한국의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하겠다는 아이디어들도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밝고 활기찬 동네,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따뜻한 얼굴들이 반기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깨끗한 거리를 따라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서류를 볼수록 저는 한국이 제가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몰래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공공연히 한국에 대해 험한 말을 하시면서도 왜 이런 신중한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모두가 싫어하는 문화라고 여겨지는 한국 음악을 몰래 듣고 꿈꾸던 긴 밤들을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한국에 대한 비밀스러운 사랑이 결코 감춰질 수 없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었고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한쪽에 내려놓으며 당분간 이 비밀을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마음은 경이로움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 서류들이 제 가족과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류들을 생각하며 저는 마치 거대한 모험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 신비로운 계획들이 우리 가족을 제가 늘 사랑해온 땅으로 인도해줄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서류들을 막 다 읽어내고 나서 제 머릿속은 여전히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앉아 모든 걸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데 진지한 표정의 리포터가 화면에 등장했어요. 평소에 밝은 뉴스나 스포츠 소식과는 달리 뉴스의 분위기는 매우 심각하고 다소 무서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25년 1월 13일 오후 9시 19분께 일본 규슈 미야자키 연합 해역인 휴가나다 규모 6.9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후지산 분화까지 이는 난카이 해곡 대재앙까지 전문가들의 예견에 앞다투어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리포터께서는 남해안 해구에서 강력한 지진 경보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는 이 지역이 해저 깊은 곳에 있으며 100년에서 200년마다 한 번씩 흔들린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대한 지진이 곧 올 수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리포터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가득했고 지진과 쓰나미라는 단어들이 제 속을 뒤흔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일본 밑에 땅이 갑자기 거세게 흔들린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마치 폭풍 속 나무처럼 흔들리는 고층 건물들과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사무실과 학교를 뛰쳐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TV에서는 남해안 해구를 강조한 컴퓨터 모델과 지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들은 마치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 상황이었고 위험은 현실이었어요. 리포터께서는 이 지진이 2011년 동부 일본을 강타했던 지진만큼 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의 뉴스를 떠올리며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비친 공포와 그 이후 이어진 불안한 시간을 기억하고 학교 친구들과 주위의 이웃들은 일상용품 사재기가 일어나고 여행 예약이 취소되는 등 한동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제 머릿속은 점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제가 발견했던 비밀 서류들이 생각났어요. 그 서류들에는 안전가옥과 한국에서의 생활 계획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혹시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이런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 생각에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지진과 그로 인한 피해가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튼튼한 건물과 철저한 계획을 갖춘 한국이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 리포터께서는 한국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한국의 건물들은 강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훌륭한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심하게 귀 기울이며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공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상상했어요. 넓고 현대적인 거리,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공원, 그리고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물들을 상상했어요. 두 나라의 대비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뉴스가 끝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생각에 잠겼어요. 지진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건 분명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셨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듯했어요. 재난 직전에 나라를 떠날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숨기셨는지, 또 왜 한국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뉴스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어요. 저는 위험한 일본과 희망찬 한국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익숙한 도쿄의 거리를 뒤로하고 떠난다는 생각은 두려웠지만 안전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지진 경고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뀔 징후였고 그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을 줬어요. 그 조용하고 긴장된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맞서겠다고요. 지진 경고는 저를 깊게 흔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를 불러일으켰어요. 언젠가 제가 직접 밟고 안전한 한국의 거리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날을 위해 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저는 지진 경고 다음 날 아침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집은 조용하고 약간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아직 뉴스가 머릿속을 떠올라 있던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불러주셨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궁금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께서 큰 책상 뒤에 앉아 계시고 진지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와서 무거운 대화를 나누려는 우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 안이 거의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께서는 먼저 코테츠, 네가 서류와 관련된 우리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는 걸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귀 기울였어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왜 한국에 대해 험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했던 일을, 그리고 왜 그 계획들을 내게 숨겼는지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잠시 생각을 모으시는 듯 잠깐 멈추시다가 한숨을 쉬며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 다녀왔단다.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TV에서 듣는 이야기들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강인함을 보았단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안전함을 느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눈에서는 그때의 추억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늘 엄격해 보이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자신의 삶의 비밀 한 조각을 열어 보이시는 듯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려 애쓰며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위험을 경고했던 그 아버지께서도 한때 그곳에서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자 저는 조심스레 근데 아버지 왜 그때 한국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슬픈 미소를 지으시며 그건 내 직업과 받는 압박 때문이었단다. 공공장소에서는 강하고 확고해 보여야 했기에 약함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 그래서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내게도 말하지 않았단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다른 시각을 심어주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아름다운 음악, 활기찬 거리, 그리고 따뜻하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본 미래는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진실이 TV와 공공에서 듣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단다. 우리가 자연재해, 이번처럼 경고받은 지진 같은 위험에 시달리지 않을 곳에서 살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 계획들을 비밀로 했단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진지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망과 배려의 느낌으로 바뀌었고 아버지께서 제게 가족의 미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것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았고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험한 말들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는 난 항상 널 사랑해왔고 널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단다. 모든 걸 꼼꼼하게 계획했지만 비밀로 해야 했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새로운 면,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서재는 마치 비밀을 나누고 오래된 믿음들이 바뀔 수 있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이번 대화가 우리 가족 이야기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저는 한국을 위험한 땅이 아니라 희망과 안전이 가득한 곳으로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대화는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계획, 제가 발견한 서류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저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께서는 마치 숨겨진 진실의 미로를 안내해 주시는 듯한 태도로 차분히 대답해 주셨어요. 그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와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정직과 사랑, 그리고 더 안전한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긴 대화 이후 한 선선한 저녁에 우리 가족이 거실에 모인 날을 기억해요. 모두가 낮은 탁자 주위에 자리를 잡으면서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비밀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으셨고 어머니조차도 걱정과 희망이 섞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어요. 아버지께서는 먼저 여보, 그리고 얘들아, 우리 미래에 대해 말할 게 있단다.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 계획을 세워오셨다고 설명하셨어요. 일본에서의 위험한 지진 경고와 달리 한국이 더 안전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지도와 서류들을 가리키시며 한국의 분주하고 현대적인 지역에 있는 안전 가옥들을 보여주셨어요. 아파트 사진, 좋은 학교에 관한 메모, 그리고 친절한 주민들이 있는 동네 목록 등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방 안의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어요. 어머니께서 현지 음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김치랑 비빔밥을 매일 먹는다고 상상해봐.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말을 자주 하지 않던 여동생도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우리 가족 모두가 드디어 한국에서 더 밝고 안전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압도되었어요. 일본을 떠난다는 생각은 두렵기도 하면서도 신나기도 했어요. 저는 밝은 네온 불빛, 친근한 사람들, 그리고 신나는 음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제 비밀스러운 꿈을 기억했어요. 이제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조용한 결단력을 이해하려 애쓰며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직업 때문에 이 계획들을 숨겨야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공석상에서는 한국에 대해 험하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경력과 명성을 보호하셔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적으로는 한국의 진실을 보시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거죠. 저는 근데 아버지 친구들과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란 걸 알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단다. 이번 이주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모험이 될 거야.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며 더 나은, 더 안전한 삶을 만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들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비밀 서류들을 통해 한국의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현대식 건물들, 아이들을 위한 좋은 학교들,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동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는 넓은 거리, 깨끗한 공원, 밝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건물들이 있는 도시를 상상했어요. 그 모든 것이 안정과 행복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이어 어머니께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셨어요. 나 항상 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 이주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것 같아.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이 어려운 결정을 함께 하게 된 듯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차분히 답해주셨어요. 학교, 동네, 심지어 언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많은 학교들이 외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며 안심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 제 가슴은 두근거리며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 가족 모임에서 저는 우리의 결정이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각자 두려움, 설렘, 그리고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느꼈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 저는 아버지를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한때 신비롭게 느껴졌던 아버지의 비밀 계획들이 이제는 모두 납득이 갔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도쿄를 떠난다는 것이 큰 변화였지만 한국에서의 더 안전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약속은 용기 있고 멋진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가족 모임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되새기며 부모님의 진지한 얼굴과 여동생의 희망찬 표정을 떠올렸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강한 희망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우리 가족은 이번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저는 열린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제 꿈을 따라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마치 꿈만 같았어요. 바쁜 공항을 걸으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간판은 한글로 적혀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제가 아직 배우고 있는 한국어였으며 공기도 새롭고 신나는 느낌이 났어요.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면서도 긴장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거리는 색과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햇빛 아래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와 자전거로 북적이는 넓은 도로들을 보았어요. 낮에도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본에서 품었던 밝은 도시의 불빛과 친근한 얼굴들에 대한 꿈이 이제 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새 동네는 조용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처음 길을 걸었을 때 깔끔한 집들과 작은 정원이 늘어선 거리를 기억해요.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맛있는 간식과 지역 특산품을 파는 가게들도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와 근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는 처음에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이미 한국어와 풍습에 익숙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반 친구들이 친근한 미소로 맞아주자 그 걱정들이 금세 사라졌어요. 학교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고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 친절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도해 주셨어요. 한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배울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 더 가까워진단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점점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현지 음악 스튜디오를 방문할 기회도 생겨서 사람들이 K-팝 노래를 녹음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음악 소리와 공연자들의 에너지가 저를 들뜨게 했고 그동안 감추어왔던 제 열정이 모두에게 빛나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우리 가족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 같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이 안전하고 튼튼한 곳이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잘 계획된 거리와 견고한 건물들을 보며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이것이 우리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도시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용감한 선택이었고 옛 삶의 일부를 그리워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설렘이 컸어요. 마침내 한국에서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우리 가족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진정한 집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